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저 집회가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뭐 비도 오고 또 비가 안 왔어도 어차피 실패가 예정된 그런 집회였죠. 왜? 아니 어제 법원 판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 외의 중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상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이제는 이재명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집회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다가요 하느님까지 도와주셔가지고 비가 왔어요. 완패를 끝났습니다.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집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게 이게 돌아가신 뭐라 그럴까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볼 적에는 이거 완전히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같이 죽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 국민이 있으니까 국민을 집어대로 갖다 붙이고 있어요.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집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걸로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재판은 4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뭐 7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뭐 지금 부지기수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게 25일 위증 교사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미 뭐 이 선거법 할 때도 뭐 수차례 모든 뭐 유튜브 방송들 가운데서 특히 중심돼서 예상 선고량을 계속 보도했는데 지금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에 대한 전문가들 또 이 법조인들 언론인들의 전망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거 체포동의안도 필요 없어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위증 교사와 관련돼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도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2가지 포인트. 선고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형벌이.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묻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새로운 또 이 법리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 아직 넘겨지지 않았는데 넘기기 직전까지 준비가 끝난 수사 상황들 요거를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 이 뉴스 때문에 정말 정치 뉴스가 아니고 법률 뉴스가 돼버렸어요. 법률 뉴스. 저도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제 주변에 이제 법조인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 가장 정확한 그런 법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그야말로 신뢰성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하고 계속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명현 씨가 말이죠. 어제 재판을 계기로 해서 TV조선하고 단독 인터뷰를 가졌어요. 지금 법과 이재명이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그거 말고도 2건이 더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2건 더 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뭐 사랑한다 이런 편지를 자기 페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안타깝다고 반지 하나 꼭 해줬다고.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금 열불이 반짝 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조명현 씨의 이런 새로운 또 폭로 내용하고 네티즌들의 이제 반응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골프 연습을 한다. 최근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그야말로 정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골프의 광이다 보니까 트럼프 만나서 골프보다도 더 좋은 가성비 좋은 외교적인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연습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용현 장관 청문회 때부터 근거 없는 골프설을 야권이 퍼뜨리고 있어요. 이거 다 어디로 연결됩니까? 탄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뻔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아주 화끈하게 야권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조금은 이제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오늘 집회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요게 이재명이가 지금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자, 그래서 지금 열불이 잔뜩 나 있는, 기가 사른 것처럼 보이려고 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 사진을 보십시오. 요 사진. 이를 악물고 있잖아요. 이를 악물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비가 오니까 우비를 입고 요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 예. 이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거요. 이거 뭐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 예. 자, 요거는요, 국회 안에서 오늘 연석회의가, 비상연석회의를 개최했잖아요. 요거, 이제, 지금 상황이 되겠고,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국회 내 회의실 빌려서라도 요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 인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예, 그냥 뭐, 프레스, 이 대변인, 보도자료나 뿌리고 앉아있는 수준이에요. 이전이 이런 여당을 믿고 참 윤 대통령이 정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느냐. 더군다나 당대표 한동훈이는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은 그동안에 얼마나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켰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조금 이 주제와는 뭐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내내 막 같은 거죠. 왜? 아니, 지금 오늘 또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 악마화시키는 집회잖아요. 특검하자, 탄핵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그 다음에 G20 정상회담 때문에 칠레, 브라질에 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항상 이 김건희 여사와 같이 갔잖아요. 이거는 뭐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제가 누차 방송에 드린 대로 떠날 때 트랩에 항상 둘이 같이 올라갔는데 혼자 이렇게 손을 흔들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영부인 외교가 이제 싹 빠지잖아요. 우리는 안 갔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요. 너무나 이거 한동훈이가 정말 나쁜 인간이더라. 아니, 김건희 여사가 김정수에 같이 해외 돌아다니면서 의장대 사회를 할 때 앞에를 갔냐? 아니면은 지 혼자 관광으로 돌아다니라고 대통령 내외의 공식 스케줄 순서에서 떨어져가지고 혼자 쫄쫄거리고 구경으로 다니다가 잃어버려가지고 문 대통령 놓치는 사태가 발생했냐? 아니면 개인으로 단독 그야말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어디 인도라도 또 갔냐? 이런 것도 없는데 왜 해외 공식 정상회까지 못 가겠느냐? 윤 대통령 혼자 떠날 때 보니까 정말 한동훈이가 미워갖고 열 엄청 받더라. 요거를 꼭 방송 좀 해달라. 그래서 다음 정상회담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오히려 국내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외까지 끌고 가서 오히려 안 가는 것이 대통령의 정상회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덕볼 게 뭐가 있냐. 김건희 여사가 안 가가지고. 안 가서 나오는 이 좋은 점이 뭐가 있냐 이거요.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저한테 엄청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오늘 집회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 규탄, 요 집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제 역풍이 우려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는 이 자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요, 민주당 플러스 4개의 군소 정당이 같이 합친 5개 정당이 하는 그런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규탄,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건데,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성격상으로 보면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방탄형 연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방탄형 연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방탄형 연설에서는요, 이재명이가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느닷없이 소환을 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 왜? 국민이 내 편에 있으니까. 아니, 어느 국민의 지편에 있어요? 지편에 있는 것은 지금 딱 하나죠. 개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펄펄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제가 그러잖아요.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바뀌어서 해석을 하면 맞는 경우가 많다. 제가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여론기를 제가 따라왔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랐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는요, 나도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이제 건들지 마. 나 조사하지 마. 요 압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제는요, 당연히 판사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극단적 선택을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하는 바람에 검찰이 그 당시에 얼마나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권양숙 여사 조사를 못했잖아요. 제대로.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지금 이재명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요, 긍정은 부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또 아니면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주어인 것은 본인 이름을 주어로 바꾸면 딱 맞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바로 오늘 연설이 거기에 해당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결코 죽지 않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검찰 다 더 이상 압박수사, 정치 탄압수사 하지 마. 이런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 이게 전형적인 선동이죠. 내란 선동. 예, 내란 선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제2의 탄핵을 노리는 선동 용어가 바로 요 대목입니다.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해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명태균까지 끼어넣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인하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이재명이 인간 때문에 지금 미래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먼저 이게 법원에서 딱 영창을 보내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이 이재명과 같은 아주 못된 이 정치인이 다시는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요 점을 여러분께 아주 강력히 제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집회 이전에 전국 지구당구위원장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연석회의가 열렸어요. 이거 연석회의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민심의 법정과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요렇게 그리고 이재명이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그 규탄 입장문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찬대가 이제 대신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 이재명의 입장인 것이죠. 당연히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예.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민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의 입에서 탄핵이 나왔어요. 자, 1심 재판부의 오판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끈질기게 해나가자. 대통령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 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 발진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요거 선동, 시종일관 이제 선동해서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까지 동원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재명의 이 모습. 반드시 역풍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위증 교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결론. 왜냐면요, 이번에 딱 반이 나왔잖아요. 2년을 구형했는데 1년이 나왔는데 대신에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허경영 때가 이런 유사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어만중한 판결. 자, 그런데 이제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요, 선거법보다 더 센 이 양형기준 최고치인 3년형이 구형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절반하면 1년 6개월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절반인 1년 6개월에서 세면 2년이 나온다. 예, 그런데 구속으로 갈 것이냐, 법정 구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구속까지만 하고 법정 구속은 안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국이잖아요. 법정 구속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관점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법리적으로 볼 때 이미 체포동의안이 한번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 없다. 동의 요청이 필요 없다. 이런 설하고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필요해. 이런 설하고 지금 양립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위증 교사죄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체포동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는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라고 하면 법정 구속이 되는 건데 동의 없이 다른 또 해설, 제가 또 그랬잖아요. 헌법상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회기 중에는 필요하다. 이런 이제 소수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단계에서 소수설, 다수설 이런 것보다도 또 다른 해석 중에 이제 좀 더 그냥 그 헌법상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등등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뭐냐? 우선요. 지난번 체포동의안의 경우에 위증교사의 경우 그거는 21대 국회고 지금은 22대 국회이기 때문에 같은 국회가 아니다. 다른 국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준 국회는 21대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22대 국회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별도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지난번에는 세 개가 뭉뚱거려가지고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 반해서 그 당시 이제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 같이 묶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똑 떨어진 하나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법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다. 또 이런 그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판사에 따라서 유죄, 또 판사에 따라서 무죄,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게 1심 무죄, 2심 유죄, 1심 유죄, 2심 무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판사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입장을 좀 법원 내부적으로 조의대가 중심이 돼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설이 양립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요 대목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이는 지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 이 주장을 몰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판사들도 여론 영향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의정 교사의 이제 핵심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거법에서는요, 가명 요인을 하나 지적했어요. 뭐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거. 근데 이번 우의정 교사의 경우는 가명 요인이 전혀 없다. 왜? 요 우의정을 하는 바람에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까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비서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관계는 상호 관계가 굉장히 큰 상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성도 하나도 없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점에서 가중 요인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유는요. 또 하나 이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김동연이는 굉장히 좌파 성향이 강한 판사이면 틀림없는데, 요 좌파 성향은 김동연이는요, 대학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대학 때부터. 그런데 이제 옆에 배석 판사들이 만만치 않은 실력파들이다. 자, 그래서 이 주심판사, 판결문을 쓰는 안근홍 주심판사의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공주 사대보고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아주 최고의 엘리트라고 합니다. 김앤장 변호사까지 역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분은요, 사법시험에 합격한 연수원 44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임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임용이 돼가지고 2004년도에 임용이 돼서, 2002년도에 임용이 돼가지고, 2012년도에 임용이 돼서 10년이 넘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생활까지 합쳐서 10년이 넘게 지금 법조 경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김태형 판사의 경우는요, 로스쿨 출신, 변시 4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엘리트라고 합니다. 이 반포고등학교를 나오고 서강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스쿨은 시립대 로스쿨을 나왔는데요. 이게 로스쿨 나온 이제 엘리트들이 어디 가서 하냐면, 이 고등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에서 로클럽, 그러니까 이제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김태형 판사의 경우는요, 중앙지법에서 로클럽을 했고 최우수 성적을 거둔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분은요, 안근홍과 김태형 이 판사들이 상당히 세다. 그래서 이 판결문 형장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무슨 소리야, n분의 1로 나눠야지, 이 정도로 강한 원칙주의자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연이가 확실하게 요 두 사람한테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형량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형량이 나온다. 이런 전망에 힘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가 끝나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건이 한 3건 정도가 지금 대기되고 있는데, 우선요,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대기 중에 있다는 겁니다. 법인카드. 지금 현재 이 법인카드는요, 12월 초에 올린다는 거예요. 구속 없이.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아니, 수사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심의 서면으로 의견을 내달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카드는 준비가 다 끝났고 12월 초에 맨 먼저 재판에 넘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정자는 호텔 사건. 요것도 이제 배임 혐의로 돼 있는데, 정자는 호텔도 뭐 여러분께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강백신 검사가 가가지고 마무리 선지를 하고 있다. 마무리. 그래서 심우정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신고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지금 수사가 끝나 있다. 왜냐면은요, 정자는 호텔 배임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사건이 바로 정자는 호텔 사건이고, 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2402호, 그러니까 이재명의 바로 옆집 지금 초밥 10인분 요 집인 거예요. 이게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라고 거짓말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3건이 지금 이재명의 목을 조는 사건들이다. 요렇게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내용은 정리를 하고, 이 조명현 사건은요, 조명래 폭로 내용은 아무래도 요 다음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이 김용현 장관,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의 골프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의 청문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장경태가 주장한 건데, 의혹을 제기한 건데, 어디서? 성남에 있는 한성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요걸 이제 시비를 한 거예요. 장경태가. 한성대 골프장에서. 한성대에 있는 그 공군 골프장. 여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호처장할 때 이제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옷을 벗겠다. 전혀 사실 아니다. 장경태 박살난 것이죠. 장경태도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니까 성남 한수대 장경태도 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갔을 때 조명 라이트까지 끼워갖고 홍보용으로 심장병 아린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요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간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장경태. 그래서 이 장경태가 또다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또 이거 문제잖아요. 추미애가 또 문제 제기했어요. 추미애는 이제 바로 오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 저 자료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본인 전용 카트를 공수해서 사용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한테 물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변기를 가지고 다녀서 변기공지라고 조롱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상이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요런 좀 문제 제기를, 추미애가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이거를 공론화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심지어 그러면서 골프장 카트를 이용하지 않고 대통령 전용 골프 카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직접 공수했다. 이런 제보가 있다. 그러면서 구룡대 골프장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룡대 계룡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은 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자, 그리고요. 다만 윤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장 이용 이력과 관련해서 현 대통령은 휴가 때 딱 한 번만 이용했을 뿐이다. 지난 8월 달에 개동대에서.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군 출신 그 개국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또 김병주가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골프를 치게 되니까 이제 민간인 또 사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나오니까 이제 경호처에서 민간인 신상 정보 가져가서 조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인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장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김병주가 의혹을 제기했어요.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추미애의 이런 주장에 관해서는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계룡대에서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요거는 확인해 드릴 수 없고 김병주가 민간인 제기한 사찰 의혹에 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임종덕 의원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기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김병주의 주장에 관해서. 왜? 김병주가 뭐라고 했냐면 앞뒤 이제 민간인들 못 치게 하려면 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한 거냐 아니면 경호비로 한 거냐 이걸 밝혀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계룡대 골프장에서 전용 별장을 지었고 거기서 아예 자주 오셔갖고 주무시면서 골프가 친 거 아니냐? 내로남불이다. 반박을 했고요. 임종도 의원도 윤 대통령 골프 안 좋아해. 7년간 골프채를 안 잡았다고 하더라.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그거를 준비한 건 아니냐? 뭐 당연하죠.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라고 그래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하고 물론 우리하고는 다르지만은 필요할 때 마음 놓고 골프 치잖아요. 필요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사람인데 골프도 칠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고 그런 그야말로 공적인 업무가 아닌 한 자유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공무 수행에만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의혹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장경태, 추미애 그리고 김병주 요 3인방들 딱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냐. 비판의 수위를 우리 국민들이 높여야 되겠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지금 골프 열심히 해야 된다. 트럼프하고 안 만날 거요? 아직도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언젠가는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이 너무 복잡해서 취임 전에 만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소통의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골프는 한 번 열심히 된다고 되질 않아요.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한 번만 만나겠어요? 최소한도 한 대여섯 번은 만납니다. 대여섯 번. 단독으로라도. 다자로도 만날 수 있고. 그러면 골프를 지금부터 열심히 쳐야죠. 왜?
아니, 트럼프가 지금 프로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나이에 트럼프 나이에 보기 플레이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대통령의 골프까지 문제시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노무현이 나이에 거의 별장적으로 살다시피 했다는데 무엇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자, 그래서 김용현 장관의 이런 당당한 이런 반박과 부인,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군에서도 아주 속 시원하다. 더군다나 추미애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속 시원하게 잘 반박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